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 주말 부산은 방탄소년단 BTS의 데뷔 13주년 공연이 열렸습니다. 공연 관객만 11만 명, 공연이 열리는 부산에 20만 명의 아미들이 찾았는데요. 축제의 열기 뒤편에는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구태가 반복됐습니다.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에 이어 공연 당일에는 수십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 거래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공연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부산 공연 무대에 보라색 물결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BTS의 데뷔 13주년 공연을 보기 위해 이틀간 국내 팬 11만 명이 몰리며 부산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전석 매진으로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간절함을 노린 암표상들이 축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성들이 모여 손목 팔찌를 전달합니다. 본인 확인 후 발급받는 입장용 손목 팔찌를 알코올 솜으로 녹이거나 가위로 끊어 타인에게 넘긴 겁니다. 이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접근해 22만 원짜리 입장권을 최고 3배가 넘는 68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이번 공연 현장에선 총 11명이 단속됐습니다. 현장 단속은 숨바꼭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덜미가 잡혀도 오리발을 내밀게 일쑤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거래 장면을 포착을 하더라도 판매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티켓 부스의 본인 확인 절차 등을 요구받자 불법 판매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암표 매매는 건전한 공연 문화를 훼손하고 관람객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게다가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16만 원이 전부입니다. 수십만 원의 암표 차익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 보니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이제 계속 한국을 방문할 텐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계속 국내외 팬들로 들썩인 공연 자체는 성공적이었던 평가지만 축제 뒤편에 가려진 이면은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BTS 공연을 보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전 세계 팬들이 다시 부산을 찾도록 만들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 보완과 강력한 단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민선국이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가 10월부터 4일간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나섭니다.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진행되는 이번 업무보고는 일자리 경제와 시민행복 등 분과별 체계에 맞춰 진행되며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주요 공약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합동 토론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재수 당선인은 보고서에 머무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고 시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과제를 가려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치러진 부산시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선거 소청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시의회 김영철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산 지역의 투개표 관리 부실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부산시 선관위에 소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참정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투표용지 인쇄량 결정 과정의 규명과 선거인 명부 전소 대조를 요구하는 한편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경남 통영시의 시민 1인당 30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민선국이 출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351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현 천영기 시장과 강석주 시장 당선인이 지원금 처리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안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6월 말 지급은 어려워졌으며 지원금 지급 여부와 시기는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가 결정할 전망입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25분쯤 고성군에 있는 30대 후배 B씨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남 동부보훈지청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3일 마산 로봇랜드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보훈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감사 메시지 키링 만들기와 나라사랑 비치백 꾸미기,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창원시와 협업해 6.25 전쟁 사진 전시를 마련해 어린이들에게는 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경남 동부보훈지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호국 영령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훈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 건축시설 돌아보고 또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관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3시 20분쯤 경남 진주시 대곡면의 한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나 약 8시간 만인 밤 11시 35분쯤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3개 동과 보관 중이던 목재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불길이 빠르게 번지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가 청년 예비 창업가들을 위해 주거와 창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공간 조성에 나섭니다. 금정구는 지난 12일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기술창업투자원과 함께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산외대 캠퍼스와 인근 주거 공간을 활용해 총 83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금정구는 대학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기관의 창업 교육 역량을 결합해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가 지난 12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서 신청사 개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 청사는 연면적 약 4,500평 규모로 300대 규모의 주차 공간과 최신 검진 시설을 갖춰 이용 편의를 크게 높였습니다. 번역 경남은 RFID 기반 스마트 검진 시스템과 차트 없는 검진 환경을 도입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자연을 반영한 친환경 치유 공간과 프리미엄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구청사에서 시청사로 이동했다는 그 검진 공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검진 서비스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부터 어서 받는 검진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시면 아마 어느 곳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희 검진센터를 이용하시면 만족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가 위기 가구의 복지 서비스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동구 복지체험 사업을 본격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복지 서비스 최초 상담자와 사회보장급여 수급 중 전입자, 복지위기 알림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 이후 복지사무장이 상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중점검 체계입니다. 특히 생명 안전, 학대 폭력 등 6대 위기 영역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과 서비스 연계 필요성을 재확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부산시의회가 16일 오후 제10대 부산시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10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정활동 안내, 시정 현안 설명, 초청 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부산시와 교육청의 현안 사업에 대한 당선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10대 부산시의회는 7월 6일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부산시가 오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해
15일부터 28일까지를 마약류 폐해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합니다. 17일 부산시 약사회에서는 지역사회 약물 중독 예방과 개입 전략을 주제로 한 학술 토론회가 열리며 세계 마약 퇴치의 날 당일인 26일에는 부산역에서 대시민 홍보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또 부산시와 부산시 약사회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확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양정교차로와 임랑해수욕장 등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13곳을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8곳이었던 청정거리는 모두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업용과 행정용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는 등 상시 점검이 이뤄집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도 지방의회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나올 테고 기성 정치인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젊은 청년 정치인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부산진구의회에서는 30대 정치인들이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앞으로 4년 의정 활동은 어디에 무게를 둘지 박근수 기자가 강지백, 안수만 두 의원을 만났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 지역 기초의원 182명 가운데 35명, 19%는 20, 30대 젊은 정치인입니다. 특히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20, 30대 정치인들은 더 이상 정치 신인이 아닌 부산의 대표 일꾼으로 무게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의회 9대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지백 의원과 안수만 의원. 지난 4년 지역 구석구석에서 의정 활동을 펼쳐온 두 사람은 대표적인 30대 의원입니다. 다음 달 10대 의회가 개원하면 재선 의원이 되는 만큼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선택해 주신 주민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당의 역할, 여당의 역할 다 있지만 저는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유도하는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지만 누구 못지않게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고민해온 만큼 이제는 실천의 시간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봉사를 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보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도 그랬지만 앞으로 4년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변인 그리고 지역의 봉사자 그런 걸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의원은 그동안 청년들과 대면에 소통하고 청년들의 고충을 잘 아는 만큼 앞으로의 4년 임기의 무게추를 청년에 맞출 계획입니다. 주거비 등 경제적인 부분부터 청년층이 목말라 하는 문화 체육 인프라까지 부산 진구를 청년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금 저는 그 어떤 세대보다 청년 세대가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격적으로 청년 세대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연구하고 할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자. 특히 문화, 체육 이런 것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제가 이번 4년 동안은 체육과 관련된 또 정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집행부에게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요즘 지방의회의 젊은 피, 청년 정치인들의 약진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안군의 새로운 4년을 이끌어갈 차석호 함안군수 당선인을 만나 당선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군정 방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님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번 선거에서 함안군수로 당선되셨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지금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우리 국민 6만 국민들도 잘 아시겠지만도 제가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변화 함안이 새롭게 도약해야 되고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그런 열망들이 높은 가운데에서 제 나름대로는 높은 인지도 속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선이라는 그 첫 관문에서 컷오프 되면서 큰 제 1차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저에 대한 무한 신뢰,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짧은 선거 기간이었지만도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결과로서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픈 만큼 그만큼 또 더 큰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게 지금 현 시점의 제 심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짧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그래도 많은 국민들을 직접 만나며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셨을 것 같은데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생각해도 거듭되고 다시 중앙당 공천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정되는 그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고 그 이후로는 우리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확인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다. 우리 함안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 확신들을 가지면서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무한한 지지, 그 부분은 제가 평생 갚아야 될 그런 가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함안의 변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군정을 책임지시게 되실 텐데요. 함안군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 가운데 취임 후에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현안과 그리고 그 현안을 꼽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일단은 가장 그 최우선점으로 두고 싶은 이 분야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하는 군정,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군정, 거기에 역점을 두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해난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함안의 중심 도시 가야가 안고 있는 가야 중심 지역에 하고 있는 남명프라우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지금 10년째 폐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은 조합원들이 눈물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을 가시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고 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구기가 마무리되는 4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네, 함안 국민들이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길 기대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역동적이고 또 젊은 청년 인구들이 유입해서 창의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또 우리 10개 읍면에 함안군 10개 구석구석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 젊은 주부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미래 아이 세대들이 와서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나가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인님을 선택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와 함께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어렵게 군수락하는 직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있었고 그 덕은 오로지 6만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는 뒤까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일꾼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사전까지 변치 않고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선인을 만나다 차석호 함안군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